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기초실기 세 번째 시간 색연필 사용하기 편입니다. 오늘은 이 색연필을 사용할 건데요. 이 색연필은 학교에도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상태가 제일 양호한 거 가져왔는데 이렇거든요. 어떤 것들은 한 절반 이상 색깔이 없어서 새로 구매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새 제품 사용하게 될 텐데 이렇게 이거는 양호하지. 너무 끔찍한 사건이 얘네들한테 벌어지지 않도록 도구 쓰고 잘 넣어놓고 연필깎이로 잘 깎아주고 잊지 마세요. 색연필이란 게 여러분들이 미술 시간 때 물감보다도 더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초적인 설명, 아주 기초적인 거는 살짝 건너뛰고 이렇게 캐릭터 두 개를 그려보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좋을지 알려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얘는 2D 캐릭터고요. 얘는 3D 캐릭터예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이 2D 캐릭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캐릭터 스케치는 쌤이 이렇게 미리 떠났어요.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스케치 기법 이용해가지고 대략적으로 떠났는데요. 이 3D는 역시 평면으로 옮겨놓으니까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되었네요. 이렇게 귀여운 친구인데. 색칠을 하면은 아마 조금 더 귀여워질 것 같아요. 먼저 이 친구 먼저 할 건데요. 스케치를 떠놓으면 이런 여러 가지 보조선들도 있고 너무 진한 색이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연필선이 지나면은 나중에 색연필 쓰거나 그럴 때 이 연필 가루가 색이랑 섞여가지고 더러운 그림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우개를 이용해서 한번 쓱쓱쓱쓱 연필선을 날려줄 거예요. 너무 뽀독뽀독거린다. 여러분 그때 말했잖아요. 연필선을 연하게 잡고 중요한 부분만 세게 그리면은 스케치가 깔끔하게 된다고요. 일단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상한 점 발견했죠? 나머지 보조선들, 이렇게 그어져 있던 보조선들을 연하게 해서 다 지워지고 중요한 선만 이렇게 깔끔하게 남았는데 이렇게 쌤이 한번 실수해서 진하게 확 거버렸어요. 이 부분 이렇게 더럽게 남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조선 얇게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색칠을 해볼 건데 이제 이 어피치 사진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요. 어머, 왜 구돌 머리 꼭지점 날라가 버렸다. 아무튼 이 색칠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어피치가 단도직입적으로 핑크예요. 핑크인데 이 핑크보다 얘가 더 연하죠. 그럼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 핑크를 연하게 써요. 그냥 이렇게 연하게 색칠하는데 쓴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실수예요. 이 색연필은요, 꼼꼼하게 메꾸듯이 색칠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빈 흰색의 질감이 밑에서 비쳐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꼼꼼하게 색칠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색깔이 연하다고 해서 이 핑크를 그냥 연하게 칠한다고 그림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 색이랑 더 비슷한 이런 색을 차라리 좀 진하게 칠해주는 게 더 맞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색밖에 없어요. 그럼 그냥 이 색을 진하게 칠하세요. 차라리 그게 훨씬 더 그림의 완성도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흐물흐물 뒤에 있는 종이색이 다 비치도록 연하게 색칠하는 거는 좀 피하고 웬만하면 이렇게 빽빽하고 꼼꼼하게 밀도가 꽉 차있는 색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그림 분위기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무조건 연하게 칠하면 분위기는 좋을 수 있지만 사실 완성도는 굉장히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색칠할 때는
여기 튀어나가지 않도록. 쌤이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건데 정신없이 칠하다 보면 막 삐져나가는 친구들 있어요. 그거는 성격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학교에 있는 색연필은요 정말 좋은 게 수채화가 가능한 색연필이에요. 수채화 색연필 사용하는 법도 요 절반으로 한번 알려주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은 색칠을 하는데, 색칠할 때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칠해놓고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칠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기랑 여기랑 너무 이쪽 방향으로 하고 이쪽 방향으로 하고 방향 틀려지면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티가 나지 않도록 잘 연결을 해서 색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같은 방향으로 그림을 계속 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 그림 형태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해주면 되고요. 지금 쌤이 색연필이 이렇게 나무가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 억지로 그렸더니 어떤 상황이 발생했죠? 네, 나무로 종이를 갈아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종이에도 손상 있고 이렇게 자국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색칠할 때 진짜 안 예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깎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막 다 달아서 나무로 칠할 때까지 두지 말고 중간중간 연필깎이로 깎아가면서 완성을 하면 됩니다. 쌤이 이것도 깎아와서 나머지 칠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략 이렇게 칠을 했네요. 네, 여러분 보면서 느끼겠지만 색연필은요 넓은 면을 한 방에 이렇게 같은 색으로 칠하면 굉장히 완성도가 떨어져 보여요. 그래서 미술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색으로만 표현하지 않고요, 다양한 색을 섞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건 2D니까 그냥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나무 덜 깎였는데 나무 부분으로 칠한 부분 이렇게 자국 남아서 색연필을 이 위에다 아무리 칠해도 이 사이사이로 색연필 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색연필을 깎아가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꼭 얘랑 똑같은 색은 아니지만 그냥 비슷한 색의 톤으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볼을 하면은 볼을 이 색으로 해도 되고요. 이 형광기가 너무 싫은 친구들은 그냥 뭐 그림이랑 똑같지 않더라도 그냥 붉은색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쌤은 그냥 뭘 쓸까? 색도 이렇게 종이 옆에다가 칠해가 보면서 어떤 색을 쓰면 좋을지 이렇게 판단을 해보세요. 쌤은 그냥 붉은색을 쓰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이 색과 이 색의 접촉면이 있잖아요. 이 경계를 가끔 이렇게 칠해놓고 하얗게 띄었다가 다음 색이 나오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희끗하게 나오면서 그림 완성도가 진짜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두리, 이 색과 이 색이 만나는 지점이 이렇게 하얗게 갑자기 빠져버리지 않도록 색을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자, 이렇게 했고요. 보면 알겠지만 밝은 색부터 칠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어두운 색 실수로 칠해버린 다음에 그 위에 밝은 색 하면은 되게 어려워지니까 밝은 색 칠한 다음에 어두운 색을 칠할 수 있도록 그런 습관을 잘 들여줘야 돼요.
반대편은 선을 뗄 텐데 쌤이 지금 네임펜이 없어서 이 유성 매직을 갖고 왔어요. 만약에 이 색연필에다가 물감을 더해가지고 칠하고 싶은 친구들은요, 컴퓨터 사인펜 같은 거 사용하면 수성이기 때문에 물칠하면 이 선이 다 번져버려요. 그거 너무 싫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매직 아니면 네임펜을 이용하면 되고요. 이거는 촉이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사실 비추. 여러분은 그냥 네임펜 정도? 네임펜 정도의 굵기를 이용해서 선을 따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테두리 선부터 가볼까요? 아이고. 눈이랑 입이랑 볼이 있는데 여러분 이 볼 터치는요 형태가 아니고 그냥 색의 구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선을 따면 되게 이상하게 돼요. 이런 색의 구분인 거 말고 형태의 구분인 거 있죠. 눈알은 이 피부에서 눈알이 색깔로 구분되는 게 아니고 형태로 구분되는 거잖아요. 눈알이라는. 입도 그렇고 입 이렇게 들어가면서 형태 나오니까. 근데 볼에 있는 이 발그레 함은 이 볼이라는 형태 안에서 색깔로 구분되어지는 거잖아요. 말이 어렵나? 근데 이렇게 색으로만 구분되어지는 형태는 선 따지 마세요. 이렇게 한 뒤에는 이 붓을요, 쌤은 귀찮아서 접시에 담았는데 이렇게 적셔요. 그 물이 이렇게 똑똑 떨어질 만큼 되는데 이거를 잘 이렇게 사이드에 긁어가지고 물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이 색연필에 물감 칠할 때도 그렇고 이 수채화에 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붓에 물이 너무 많으면은 약간 나중에 색깔이 이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적당한 촉촉함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찍어도 물자국이 둥그렇게 남지 않도록 조그만한 물방울 정도는 괜찮아요. 쓱쓱 칠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 볼 부분은요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볼 건데요. 물만, 이거 지금 아무 색깔 없는 거거든요. 물만 요 가운데에다가 살짝 칠해주세요. 이 안에 촉촉하게 지금 종이를 적셔 놓은 상태고요. 이 위에다가 우리 빨간색 한번 칠해 볼게요. 되게 아까 칠했던 거랑 다르게 물에 번지면서 되게 부드럽게 표현이 되거든요. 종이가 물을 많이 머금을수록 이렇게 번지는 듯한 느낌을 색연필로도 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힘도 덜 들이고 색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단점은 색연필이 엄청 빨리 소비돼요. 이렇게 미리 물을 칠해 놓으면 좀 더 간편하게 색깔을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둘 다 분위기가 엄청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익숙한 방법을 둘 중에 선택해도 되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칠하는 게 많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그림을 보완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색연필로 칠한 부분이 좀 더 묵직하고 무거운 느낌이 나요. 근데 이렇게 물로 더한 부분은 조금 더 가볍게 그림 위로 가볍게 그려진 듯한 전체적인 느낌이 나죠? 이런 차이점 잘 보면서 내 작품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지, 선을 이렇게 바짝 따는 게 좋을지 아니면 비슷한 색들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따는 게 좋을지를 선택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입체를 표현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친구들은요. 일단 이 색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옐로우를 찾아야 돼요. 오, 깜짝이야. 옐로우를 보면은요. 이런 밝은 옐로우도 있고 중간 옐로우도 있고 더 어두운 옐로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얘는 뭐 거의 주황이긴 하지만 밝으면서 점점 약간 짙고 어두워지는 느낌이 드는데 이 캐릭터를 그릴 때 중간이 되는 색, 메인이 되는 색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돼요. 요 중간색. 어떤 특정한 색깔, 옐로우라고 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옐로우 색깔들 중에서 가장 중간색을 이용해서 이 캐릭터를 표현해주면 좋겠죠? 얘는 옐로우 그 자체니까. 그럼 먼저 이 메인이 되는 옐로우 색깔을 가장 밝은 부분, 잘 보면 얘 여기 대머리 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밝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들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밝은 부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림 그리는 거 보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런 3D 캐릭터를 그릴 때는요, 뭔가 입체감을 많이 살리는 그림을 그릴 때는요, 이렇게 테두리를 따면 굉장히 평면같이 보여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입체로 칠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테두리 따지 말고 우리 아까 봤던 중간 톤 있죠? 이런 중간 톤 아니면 이런 조금 더 진한 톤으로 따주면 되는데 아니면 아싸리 이렇게 밝은 색을 써도 돼요. 쌤은 오늘 그냥 이 중간 톤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따주고 아까 있었던 이 밝은 라인 얘 머리도 보면은 요 부분이 밝거든요. 요만큼 요 부분 이런 부분 남겨놓고 그냥 대략 이렇게 라인 잡아줘도 돼요. 그리고 색칠 해줍니다. 자, 이렇게 입체 그릴 때는 이 바깥 흰 배경 밖으로 빠지는 부분은 좀 연하게 칠해주세요. 자, 여기는 똑같은 색이었다가 아까 이쪽으로 그림자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만큼 이쪽으로 그림자 생기는데 얘는 중간 톤이니까 이 밝은 부분 빼고 여기까지는 좀 진하게 칠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 밝고 여기 중간 여기 어두운 라인이 깔릴 수 있도록 베이스를 해준 거예요. 자, 이런 눈 근처 갑자기 하얘지지 않도록 한번 다시 이렇게 해주고 대략 입체가 되는 것 같네 하고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죠. 아까 말했던 제일 밝은 옐로우색 있죠? 이걸로 이어줘야 돼요. 이 중간 색과 제일 밝은 색의 부분을 여기까지 다 칠할 필요는 없고 밝은 색이랑 이런 중간색 이어지는 부분을 얘로 약간 같이 잘 섞여 보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짠! 이렇게 해줬어요. 이 제일 밝은 하얀색 요만큼 있고 그 중간색이랑 연결해주는 밝은 색 있고 중간색 나오고 자 이제 뭐 남았죠? 가장 어두운 색 칠해줄 거예요. 가장 어두운 색 칠할 때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 갑자기 이런 어두운 색을 여기다가 희미하게 이렇게 칠하면서 어두움을 잡아줘요. 이거는 너무 어두워요. 이 색이 가진 색 중에서 어두운 색을 선택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거의 눈알에 가까운 까만색은 이 안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이거는 아주 어두운 색의 그림자로만 나오는 색깔이에요. 이 물체랑 가장 비슷한 색깔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이 정도. 뭐 좀 더 가볍게 칠한다고 하면 이 정도까지가 있겠네요. 이렇게 옐로우가 가진 색깔 안에서 어두운 색으로 그림자를 잡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로 어둡게 들어가도 되고요. 나는 좀 부드럽게 밝은 색으로 입체를 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좀 더 밝은 색을 선택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는 과정에서 아까 선택한 이 어두움이 너무 약하다 싶은 친구들은 아까 우리 골랐던 이 어두운 색, 이 색깔 선택해가지고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됐다. 그럼 이제 눈이랑 해주면 되죠? 눈 보면은 여기 살짝 밝게 이렇게 밝게 돼가지고 눈에서 반짝이는 느낌을 내줄 수도 있어요. 눈은 제일 어두우니까 어두운 색깔 사용해서 하고 여기 이렇게 반짝하는 부분을 남겨주면 되겠죠? 스케치만 잘 해놓으면 입체처럼 색칠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테두리는 해주세요. 꼭 이렇게. 그 이 반짝하는 부분은 이 진한 거 색칠한 걸 좀 연하게 칠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식으로 구도일의 입체 얼굴까지 한번 칠해봤어요. 색연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잖아요. 평면, 입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연필을 어떻게 강약 조절을 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엄청 쉬운 건 아닌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색연필 있는 친구들 한번 연습해보면서 적어도 이렇게 밝게 중간 색깔 먼저 깔아주고 이 가장 하얗게 남겨놓은 부분에서 중간 색깔로 이어지는데 밝은 색깔 추가해가지고 연결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 중간 색보다 조금 더 어두운 다른 색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림자 부분 넣는 것까지 한번 연습을 좀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작품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